자, 원리합계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원리합계라고 합니다. 여기 원금의 원자와 이자의 이자, 그래서 원리 합계, 합한 금액의 합계라고 해요. 원금과 이자의 합계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단리법과 복리법이 뭐냐라고 하는데, 이 단자는 뭐냐면 되게 단순한이야. 단순한 이자 계산법이라는 뜻으로서 이거 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처음에 10,000원을 내요. 근데 얘 달리는 이거야. 이율을 10%를 주겠대. 엄청 많이 준 거야. 자, 내가 이율 10%만큼의 이자를 주겠대. 그러면 이걸 매년이야, 매년. 그러면 1년 후에 얼마가 될까요? 이자가 얼마가 되죠? 10,000원에 10%면 10,000원에 10%. 1,000원. 그럼 얘는 11,000원이 돼요. 자, 근데 2년 후에 또 10,000원에 10% 얼마죠? 또 1,000원이죠. 그럼 12,000원. 아, 얘는 처음에 원금에 대한 10%만 계속 이자를 주는 거예요. 단순하죠? 그러니까 계속 1,000원만 주겠다는 거야. 매년 1,000원씩만 주겠다는 거야. 3년 뒤에도 1,000원 줘서 13,000원. 4년 뒤에도 1,000원 줘서 14,000원. 근데 복리는 그렇지 않아요. 복리는 너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이자에 이자가 붙는다. 자, 복리라 하더라도 1년 때에는 똑같아요. 11,000원이에요. 근데 다음 연도는 이자 1,000원 발생된 것이 그대로 원금으로 돼가지고 11,000원의 10%인 1,100원이 추가로 붙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1,000원 붙는다면 여기서 얘가 다른 점은 1,100원. 이 100원은 뭐야? 이자 1,000원의 10%인 이자의 이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12,100원. 이게 달라요. 이해되시죠? 이게 복리입니다. 이게 복리예요. 자, 그러면 단순한 이자 계산인 단리법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버리세요. 절대 안 나와요. 그럼 복리는 나와요. 그럼 복리는 어떻게 계산되냐? 처음 얘를 뭐야? 원금이라고 해요. 원금. 그럼 이건 뭐냐면 이율이 이제 너네가 R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R은 너네 퍼센트가 들어가면 안 돼요. R은 0.1이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A에다가 1 플러스 R. 당연히 원금 그대로 유지한 1에다가 이율을 합친 1 플러스 R을 곱해주면 얘가 원금, 얘가 이자. 그래서 A에 1 플러스 R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결과가 이제 원금이 돼가지고요. 얘의 원금은 얘가 원금이에요. 이제 얘가 원금이 돼서 또 뭘 곱해줘요? 1 플러스 R을 곱해줘요. 그래서 내가 N년 뒤에, N년 후에 원리합계는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이 되는 거죠. 달리는 신경 끄세요. 달리 안 나오니까. 그래서 복리만 우리가 신경 써주면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은행에서 하고 있는 게 달릴까요? 복리일까요? 복리예요. 달리하는 은행은 없어요. 복리예요. 그럼 너네 이게 사실은 자 생각해보자. 너네가 알고 있는 은행에서의 무엇일까? 지금 이 복리 계산법. 이 계산법대로 진행한 이거는 은행에서 보통 우리가 하는 뭐라고 하니? 예금이라고 한다. 너네 예금이라고 들어봤니? 예금이라는 건 이거잖아. 내가 돈을 넣어놔 은행에. 그러면 돈을 넣고 그냥 나는 이제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야. 그러면 돈은 처음만 내면 끝나는 거야. 너네 뭐가 다른 줄 아니? 적금하고 다르다. 적금하고 예금이 뭐가 다른지 알겠지? 예금은 한 번 돈 넣으면 그냥 나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얘가 알아서 그 돈에 대한 계속 이자만 계속 쌓일 거니까. 근데 적금은 너네 어떻게 하니? 매번 넣지 매번. 한 달에 한 번씩 넣든지 1년에 한 번씩 넣든지 몇 달에 한 번씩 넣든지 매번 넣잖아, 그치? 그게 적금이고 예금은 그냥 돈 한 번 크고 넣으면 끝나는 거지. 근데 왜 너네 예금과 적금이 나왔냐면 우리가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이 넘쳐나잖아. 아, 나 갖고 있는 돈밖에 없어. 그럼 뭐 큰 돈이 있을 거냐? 에이, 한 10억 정도 넣자. 야, 이 은행에 10억 넣고 한 20억 넣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예금인 거고 돈이 많은 사람은 예금을 하겠지. 근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
그럼 뭐래? 월급을 받지. 어디 가서 뭐 월급을 받을 거 아니야, 일을 해서. 그러면 그거를 너네가 쪼개서 돈을 또 더 큰 돈을 모으기 위해서 어때? 적금을 하잖아. 그치? 적금. 근데 적금 큰 돈은 안 못하지. 조그만 돈을 계속해서 매번 넣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이거는 그럼 뭐야? 적금이 아니라 예금이야. 그럼 예금에선 너네가 뭐만 기억하면 돼?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만 기억하면 돼.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문제 한번 내볼게. 내가 1000만 원을 넣어놨어. 1000만 원. 그러면 또 1000을 또 길게 쓰지 말고 단위는 무조건 10,000원으로 1000만 원을 넣었어. 매년 연마다 그 이율, 연이율이라고 할게. 그걸 연이율이라고 하거든. 연이율이 15%래. 엄청 세지? 15%래. 내가 만약에 5년 넣었어요. 얼마가 될까요? 라고 하면 1001 더하기 0.15. 이거 100으로 나눠줘야 돼. 퍼센트는 몇 년? 5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해서 이거 계산은 알려줘요. 문제에서 1.15의 5제곱은 뭐 2다 이렇게 줘요. 문제에서 그러면 200만 원, 2천만 원 되겠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식을 세울 수 있겠냐 이거죠.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식만 세울 수 있겠냐고요?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예금 끝난 겁니다. 예금의 원리합계는 끝난 거예요. 오케이? 원리합계 중에 첫 번째 예금했어요. 외우면 돼요. 정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외워도 답은 나오니까요. 이번엔 적금의 원리합계 들어갈게요. 적금의 원리합계는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자, 뭐가 있죠? 기수불과 기말불이 있습니다. 여기 적립금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적금이에요. 적금. 적금의 원리합계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적금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만약에 1년에 한 번씩 넣는다라고 할게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넣을 때 1월에 넣는 1월에 넣어요. 1월 1일 초에 넣어요. 매년 초에 1월 1일 날 넣어요. 그리고 나는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1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자를 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1월 1일 날 넣었어. 그리고 그 다음에 왔어. 1년이 지난 걸로 이자를 줘요? 아니면 안 줘요? 줘요. 아, 1월 1일 날 넣고 1년 지났어. 1년 지난 거잖아. 이자 안 주면 안 되지. 자, 근데 아주 야근 녀석 한 명이 와가지고 12월 30일 날 아주 마지막 날 딱 은행에 돈을 넣었어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서 저 1년 지났죠? 이자 주세요. 사기꾼이죠. 이자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그게 기말불이에요. 그 이자 안 줍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그거를 초에 넣었을 때와 말에 넣었을 때라는 개념을 줘요. 그 차이는 뭐냐? 초에 넣으면 1년이 지나면 이건 이자 줘야 됩니다. 하지만 얘는 1년이 지난 거예요. 사실 하루 지났지만 1년이 지난 걸로 봐요. 하지만 거기에 대한 이자는 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냥 나는 공식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왜 이 공식이 나왔는지 설명할게요. 자, 매년 초에 넣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기수불이라고 합니다. 기수불이라고 해요. 기수불 시작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기수불 내년 첫 번째 1년째 냈습니다. 자, 1년째 냈어요. 이 A를 첫해 넣습니다. 첫해 넣었어요. 그럼 얘는 1년이라고 하는 것보다 1회라고 할게요. 1회. 첫 번째 이제 연도에 넣습니다. 그럼 얘는 은행에 몇 년 보관될까요? 내가 N년 뒤에 돈을 찾는 거거든요. N년 뒤에. 그럼 은행에 얼마큼 보관이 될까요? 내가 총 N년을 적금을 할 건데 N년을 근데 처음에 돈을 냈어. 초에 넣었어. 그럼 N년이 지날 동안 이게 은행에 보관이 되겠지. 몇 년 보관돼? N년 보관되겠지. 내가 기수불은 이걸 N으로 다 쳐준다고 했잖아. 그러면 얘는 사실 적금이지만 잘 생각해봐. 사실 적금은 예금의 합계를 적금이라고 하는 거야. 얘 자체는 예금이야. 그렇잖아. A 놓고 그냥 너네가 N년 뒤에 얘가 얼마큼 불어있는지를 찾는 거잖아. 그래서 예금 아까 뭐였어? 이거 아니니? 그래서 적금은 항상 머릿속에 이 생각을 해줘. 적금은 예금의 초합이야. 자, 근데 두 번째 냈을 때는 1년 후에 냈지. 1년 후에 냈기 때문에 자, 이 A는 너네가 얼마큼 보관되니? 1년 지나고 내가 A를 넣었을 때는 은행에 얼마 보관돼?
1년 뺀 n-1년 보관이 되는 거야. 그럼 은행에서 이만큼에 대한 이자를 줘야 되겠지. 그래서 뭐가 되니? 그러면 다음 연도에 또 이제 4회째 넣었어. 그럼 이거는 2년 뒤에 넣은 거지. 이 처음 냈을 때보다 2년 뒤에 넣은 거야. 그럼 은행에 몇 년 보관돼? 그럼 은행은 그만큼에 대한 이자를 줘야 되지. 그래서 이자를 줘요. n-2제곱. 은행은 너네 그런 장사야. 돈을 받지. 그럼 그 돈을 받은 거를 다른 회사에다 빌려줘. 그래서 이자를 받고 그걸 얘를 주는 거야. 근데 웃긴 거는 얘네, 그러니까 우리가 적금을 하는 사람 이자는 뭐 한 2%면 대출해주고 주는 이자는 뭐 5%, 6%에서 돈을 많이 벌어내. 그래서 돈 먹고 돈 먹는 장사라는 거야. 그게 은행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렇게. 그러면 너네가 마지막이야. 마지막 n회 때. 자, 내가 A를 넣었어. 그럼 질문 던질게. 얘는 은행에 1년 보관되니? 1년 보관돼. 초에 넣잖아. 그러면 말 끝나고 나서 1년 취급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 기수불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적금을 이걸 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 더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게 얘를 첫째 항이라고 보고 공비는 뭐가 되겠니? 1 플러스 R이 되지 않니? 얘가 첫째 항, 얘가 공비. 몇 개? n개를 넣어주는 거야. 자, 그럼 등비율 합공식 써보자. 이거 빼기 1. R-1이 되잖아. 이거에다 1 빼. 첫째 항. 자, 그 다음에 공비. 하위수 몇 개? 빼기. 이게 바로 저희 방금 했던 원리합계에 대한 기수불 공식이라고 해. 유도했어 나는. 근데 이 유도 과정을 너네가 완벽하게 외우면 응용 다 할 수 있고, 자 그냥 나는 모르겠어. 그냥 공식만 외우겠어. 그러면 너네가 A하고 R 주면 거기에 대입만 해서 풀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시험에 안 나오니까 좀 아깝지만 어쨌든 그래도 하긴 하자. 자, 그러면 기수불과 기말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 기수불은 아까 말했지만 그 1년 취급해줘서 이자를 주겠지만, 기말불은 사실 1년이 아니지. 하루 지난 걸 1년으로 취급한다는 거죠, 알지? 자, 그런데 이자는 줄 수 없다 이거야. 그래서 이자를 한 번을 까먹게 만드는 게 기말불의 핵심이야. 자, 그럼 기말불 한번 들어가 볼게. 기말불 시작해보자. 그냥 무조건 외우는 것보다는 알고 외웠으면 좋겠어. 자, 기말불은 1회 때 내가 A를 넣었어. 그러면 내가 N년 보관돼. 하지만 그 N년 중에 1년은 하루 지난 걸 1년으로 취급한 거야. 그럼 이자 한 번 더 줘야 돼, 안 줘야 돼? 한 번 덜 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될까? N이야, N-1이야? 그렇지, 이게 다르다. 자, 그럼 2회 때는 1년 지나고야. 이 약간의 차이가 1년 지났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1년 지났어. 그러면 N-1년 은행에 이제 예금 형태로 정리가 되겠지? 근데 얘는 N-1년이지만 N-1번 주기는 싫어. 왜? 그 1년은 하루 지난 거니까. 얼만큼?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점점점 N회 때 마지막이야. 마지막 회에 넣는다. 즉 쉽게 말하면 12월 30일 날 넣고 다음날 찾을 거야, 돈을. 하루 지난 거야. 1년 취급해줘. 자, 이건 1년이 맞지만 1년은 실제로 1일이야. 그래서 이제 안 줘. 야, 너는 양심상 안 줄 거야. 그냥 A 그대로. 하루에 대한 이제 안 줄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걸 어떻게 하자는 거지? 더하자는 거지. 자, 그럼 공비는 똑같을 거야. 공비는 몇이야? 첫째 항은 A고 항일수는 N개 똑같아. 이거 빼기 1. 첫째 항 공비 항일수 똑같지.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기말불 공식이고, 기말불 공식은 차이가 기수불과 다르게 요 하나가 있냐 없냐 차이야. 이 하나가 있냐 없냐 차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정말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외우면 되고요. 이해가 되시면 응용도 너네가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원리합계 끝.
사실 원리학에서 끝나지 않아요. 뭐도 있냐? 상환과 그 다음에 너네가 요즘에 하도 대두되고 있는 연금의 일시불 문제도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요즘에는 그게 요것도 잘 안 나오는 주제인데 이것도 빠졌는데 그걸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좀 아쉽죠. 되게 재밌어요. 연금의 일시불하고 상환 되게 재밌어요. 상환이 뭔지 알아요? 너네 돈을 빌리지. 내가 만약에 5천을 빌렸어. 내가 5천을 빌렸는데 야 솔직히 돈이 없어서 빌린 거 아니야? 그럼 갚을 때 5천을 다시 갚을 수 있을까? 아니 5천이 큰 돈이 왜 들어가 있어? 아 그럼 필요하니까 샀겠지. 그럼 내가 다시 5천을 갚을 수 있어? 그럼 왜 빌렸겠니? 안 되지. 5천을 빌리고 갚을 때는 내가 월급으로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갚을 때 어떻게 갚아? 매달 얼마씩 갚지. 맞잖아. 매달 얼마씩 갚잖아. 그걸 상환이라고 해. 내가 이렇게 너네 문제를 낼게. 1년에 5천을 빌렸어. 그거를 내가 12달 동안 12개월 동안 나눠서 갚을 거야. 근데 이자도 줘야 되거든. 그럼 너네가 제일 최악인 거다? 4천을 12로 나눠서 한 개월씩. 그럼 은행은 뭐 먹고 사니? 은행은 뭐 먹고 살아? 그치? 그러니까 은행도 분명히 이자를 여기다 플러스 할 거란 말이야.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하지 않니? 궁금하지? 안 궁금하다. 안 궁금하니? 자, 재밌게 한번 들어봐봐. 재밌게. 자, 상환이라는 건 이렇게 실제로 계산돼. 자, 내가 4천만 원을 빌렸어. 아니, 5천이라도 편하게. 5천을 빌렸어. 은행에서 5천을 빌렸어. 그러면 나 이제 갚아야 되잖아. 갚아야 되잖아. 그럼 은행은 그래. 야, 내가 너한테 5천을 빌려줬잖아. 근데 내가 너한테 5천을 안 빌려주고 그 5천을 내가 다른 데다가 대출을 주면 나 돈 많이 받을 수 있어. 넌 나한테 그만큼을 줘. 내가 너 이율 예금 형태로 내가 이걸 다른 은행에 맡기면 다른 은행에 맡기면 이 이율만큼의 돈을 받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넌 나한테 그 돈을 갚아. 예금식으로. 내가 5천을 내가 갚아야 되는 12개월 동안 예금으로 돈을 맡겼을 때 이자까지 합쳐진 이 금액을 넌 갚아라. 근데 이 이율이 만약에 5%야? 그럼 너는 5천만 원에 1년 동안 5%의 이율로 금액이 더 플러스된 금액을 갚아 라고 얘기해. 오케이, 알았어. 그 금액 갚을게. 그럼 뭐야? 5천에 1 플러스 R의 N제곱 예금의 형태로 해서 내가 이만큼을 갚을게. 갚을 금액인 거야. 알았지? 그러면 이제 또 그래. 이제 갚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거야. 아, 오케이, 좋아. 나도 그러면 내가 너한테 갚지 않고 내가 이걸 은행식으로 적금으로 내가 만약에 적금으로 은행에 놨을 때 얘도 은행에 놨을 때 이만큼의 돈이 불려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나는 내가 이거를 은행에 넣었을 때 은행에 놨을 때 돈이 이만큼 불려나갈 거 아니야. 그만큼이 얘랑 쌤쌤이 됐을 때 그만큼으로 갚을게. 그럼 얘는 이렇게 말해. 나는 적금 형태로 해서 너한테 안 주고 은행에 놨을 때 그 은행의 그 이자값이 합친 원리합계의 금액으로 얘랑 쌤쌤이 될 때 금액으로 갚을게 라고 해. 그럼 얘는 뭐가 되냐? 이거 갚을 때는 명심할 게 있어. 돈을 갚을 때는 초에 갚을까 말에 갚을까? 상식적인 건데 초에 갚으나 말에 갚으나 똑같거든? 쉽게 말해서 너네가 1월 1일부터 1월 30일 중에 아무 때나 내도 된대. 뭐 공과금 같은 거, 전기세나 이런 거, 수수료. 그럼 언제 내려? 자, 보통 그래서 어머니들이 많이 하는 게 뭔 줄 알아? 말에 넣어. 그러다 보니까 말해 보면 어때? 엄청 붐벼. 왜? 어머니 그때 돈 내느라고. 하루 지나면 이제 연체료가 쌓이니까. 그치? 왜 그럴까? 그 전까지 돈을 활용하겠다는 거야. 아니 1월 1일 날 내든 1월 30일 날 내든 똑같은 돈을 내가 나도 30일 날 내겠어. 그래서 기말불 형태로 들어가. 그래서 기말불 공식이 어떻게 되니? R분의 기말불 A 1 플러스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여기 R 넣고 N 넣고 R 넣고 N 넣을 거야. 그럼 얘 빼고 다 나오지. 그럼 이걸 풀었어. 그랬더니 A가 뭐가 나왔어? 예를 들어서 275가 나왔어. 그러면 내가 매달 275원씩 갚으면 쌤쌤이 된다. 그래서 내가 매달 갚아야 될 금액이 나와. 이런 식으로. 재미로 봐. 그걸 상환이라고 해. 예전에 상환도 처음에 나왔었어. 근데 요즘에는 이제 안 나오지 아예. 이거 대신 뭐 서울에 뭐 유명한 학교들은 나와. 선생님들 알려주거든. 알겠지?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있다. 연금의 일시불.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 어차피 영상 촬영되고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자세히 봐봐. 너네 연금의 일시불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너네 생각을 해봐. 우리 연금이라는 거는 나중에 노후에 내가 돈을 못 버니까 이걸 어때? 매달 내가 얼마씩을 받잖아. 근데 잘 봐. 내가 당장 다음 달에 죽게 생겼어. 나 시한부 선고를 받은 거야. 나 다음 달에 죽어. 그거 열받잖니? 아니 연금의 일시불은 연금은 내가 다음 달 계속 받는 건데 나 당장 다음 달 죽는데 뭘 받아? 아 필요 없어요. 나 다음 달 죽어요. 나 그러니까 그냥 그 돈 다 주세요. 나 연금 받을 거 그냥 한꺼번에 주세요. 그걸 뭐라고 하냐? 연금의 일시불이라고 해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너네가 만약에 그런 사유가 있으면 그거를 일시불로 땡겨서 줍니다. 그게 맞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돈 얼마 냈는데, 그지? 그래서 연금의 일시불. 그럼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 친구가 만약에 100만 원씩 30년간 받아요. 100만 원씩 30년간 받아요. 근데 난 이걸 일시불로 받고 싶은 거야. 그럼 얼마를 받을까 궁금하잖아. 그잖아. 그래서 그걸 구하는 거야. 100만 원씩 너네가 뭐 30년 동안 받을 금액을 일시불로 받을 때 얼마를 받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일 무식한 사람이 이거죠. 100만 원씩 30년이니까 100만 원. 자, 근데 매달 받는 건데 30년이면 12개월에 30년이면 360이니까 4만 6천입니다. 무식한 거죠. 자, 그럼 이런 일이 발생되면요 아마 다들 일시불로 달라고 할 겁니다. 안 그래요? 맞잖아요. 실제로 일시불 받으면 4만 6천 못 받습니다. 한 3억 정도 받겠죠. 한 6천 떼입니다. 왜요? 이유가 있죠. 자, 얘는 어떤 식으로 또 계산이 되냐면 사분이지. 근데 이따가 너 5시부터 줘. 5시 끝나면 5시부터 줘. 들어가서 앉아 있다가 선생님 바뀌어 먹을 건데. 프린트 좀 있는데? 조생이야. 소정이. 자, 그러면 이거 어떤 식으로 계산되는지 잘 들어봐. 내가 매달 연금을 받아.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받는 연금을 그냥 자연스럽게 은행에 맡겨. 받을 때 맡기고. 그럼 이게 뭐가 되지? 매달 돈 연금을 받잖아. 그럼 그 받은 거를 은행에 넣는다고. 근데 매달 받자마자 넣고 그건 뭐야 이게? 적금이잖아. 그럼 이 사람은 그걸 적금의 형태로 쌓아 30년간. 그럼 얼마 금액이 되겠지? 이제 얼마 금액이 있겠지? 자, 그럼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내가 일시불로 받은 돈을 모르잖아. 일단 A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친구는 일시불로 받은 금액을 예금의 형태로 30년간 그 은행에 보관한다. 그러면 A에 1 플러스 R에 뭐 30조고 하겠지, 그치? 맞지? 아니 받은 거를 은행에 이제 예금으로 오지. 왜냐면 얘는 한 번 넣고 끝나는 거잖아. 일시불 받은 거를. 그렇게 해서 금액을 쌤쌤이라고 하는 거야. 쌤쌤이라고 놓으면 그게 바로 연금 일시불 되는 거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치 실제로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돼. 근데 이거를 너네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사실 지금 원래 이거 보통 시간이 2시간 걸려. 설명 정말 자세하게 다 하는데 근데 지금 한 5분 10분 만에 지금 말로만 설명하는데 이해가 안 될 거라 생각해. 하지만 그냥 재미로 들었으면 좋겠어. 재미로. 좀 웃긴 말이지만 이게 재미로 한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그래서 지금 너네가 기억할 거는 그냥 원리합계 정도만. 이것도 시험에 안 나오고 있는데 원리합계 정도만 기억을 해달라 이거지. 자 문제 풀고 마무리 짓고. 자 문제 보자. 이게 이제 드디어 마지막이야 등차등비. 페이지 207쪽. 자 207쪽에 원리합계. 자 어차피 너네가 지금 내가 풀 11번 원리합계 말고 지금 11-3번 있지? 이게 바로 연금의 일시불이야. 봐봐. 매년 말에 100만 원씩 10년 동안 지급받는 연금이 있다. 이 연금을 올해 초에 한꺼번에 받는다면 이게 바로 연금의 일시불. 아까 그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래서 요거는 너네가 못 푸는 거야. 내가 안 풀 거야. 혹시 뭐 시간적인 여유가 되면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 안 할게요.
그래서 나는 11번만 풀고 너네가 11-1번하고 2번만 풀기로 합시다. 자, 매월 초에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10월 말에 100만 원을 마련하려고 한다. 자, 매월 초에 넣는다. 쉽게 말하면 매달 초에 넣어. 매달 초.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4월 1일 이렇게 매달 초에 넣는데요. 그래서 10월 말이면 10월 초까지 넣겠다는 거죠. 몇 번 넣겠다는 거죠? 몇 번 넣겠다는 거죠? 1월 초부터 10월 초까지니까요. 10번 넣겠다는 겁니다. 이거 기수불입니까? 기말불입니까? 초에 넣는 걸로. 기수불입니다. 자, 그럼 내가 이거 얼마인지 몰라요. 자, 이런 거 너네 많이 생각하지 않니? 예를 들어서 너네가 내가 100만 원짜리 뭘 사고 싶어. 근데 100만 원짜리 뭘 사는데 내가 돈이 없어. 그래서 내가 1년 동안 모아가지고 내가 100만 원을 만들려고 해. 그럼 얼마 만들까? 라고 할 때 100을 12로 나누는 엉뚱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자, 이걸로 계산하는 거야. 적금식으로. 그래서 100이 되게 만들 거야. 그럼 내가 매달 넣는 금액 원금을 A라고 하자. 그럼 이 A가 기수불 공식으로 해서 얼마가 되게 하는 100만 원이 되게 하는 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 기수불 공식 기억나시죠? 공식 불러봐요. 자, 이게 맞습니까? 진짜 공식만 외워도 풀린다는 거 보여줄게요. 자, 채워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아이고. R이 몇이죠? A. 다시. 나 퍼센트씩 쓴 거 아니라고 했어요? 퍼센트 쓰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퍼센트 빼야죠. 퍼센트 빼야 된다고요. 말해봐요. 아니, 3%는 퍼센트가 있어서 3이 된 거잖아. 퍼센트 빼면 원래 뭐야? 0.03, 100분의 3이라고요. 그래서 0.03분의 자, 우리가 구하려는 A 1.03분의 1.03에 자, 몇 개를 넣었어 아까?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 나올 거예요. 몇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0.03분의 A 곱하기 1.03 1.3에서 1 빼면 자, 이게 몇이 된 거죠? A 구하면 되는 거야. 자, 어떻게 할까요? 자, 나는 100을 곱합니다. 자, 여기도 100 곱하고 여기도 100 곱해줘요. 3분의 이거는 아이고 100 곱해요. 103 0.3은 100. 우리 약분하는구나. 자, 10 곱해줘요. A 곱하기 103 곱하기 1은 1000. 그럼 A는 103분의 뭐가 돼요? 1000. 자, 그래서 1000을 103으로 나눌게요. 9 7 0 8 자, 9.708 되겠네요. 9.708 자, 100원 미만은 버린다. 얘가 만의 단위니까 1100 100원 미만은 버려요. 9.7 9.7 얼마? 97,000원 97,000원씩 10번 내면 100만원 만들어집니다. 이거죠. 정답은 97,000원. 이렇게 답을 구하는 거죠. 네, 공식만 쓰면 답은 나와요. 아시겠죠? 자, 그럼 다음 문제 11-1번하고 2번 도전해보시고 풀이는 이따가 3교 시작할 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